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미르경제연구소의 정태근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포인트들 가져오셨을까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안 좋은 쪽부터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고요? 짚어보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얘기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의약품 제조 장려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다. 이 의약품의 관세 2주 내에 부과를 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오늘장 제약바이오가 유달리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의약품의 관세 부과는 한다 얘기는 여러 번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오늘 그런데 반응이 왜 이렇게 격한 거죠?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관세라는 얘기가 우리 증시에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에 좋은 영향은 안 주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관세라는 뭐라 해야 될까요? 이 키워드가 그냥 제약 섹터에 안 좋게 그냥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증시 예를 좀 들어드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증시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면서 증시에 좋은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면 제약주가 이런 반응이 나오진 않겠죠?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은 전 세계가 지금 관세에 경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관세라는 키워드가 이제 제약 섹터 쪽에도 이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좀 안 좋게 반응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어쨌든 그 의약품에 대한 어떤 의존도를 줄이고 자국 내에서 생산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에서 이제 안보를 그러니까 과거 코로나를 겪게 되면서 이 의약품에 대한 어떤 안보를 강화하겠다 이런 맥락에서 행정 서명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FDA에 대해서 이런 검토 절차에 대한 간소화, 그러니까 제약 제품에 대한 부분들, 그 임상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절차적 간소화하고, 그리고 이런 의약품을 만들기 위한 공장을 건설할 당시에 공장 건설을 위한 승인 절차를 또 간소화하고 이런 것들이 주문한 사항들이거든요. 사항들인데, 근데 결국 이제 자국 우선주의로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 제품들, 그러니까 우리나라 포함해서 이 타국의 제품을 이제 사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원초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자 우리 삼성 바이오로직을 예를 들게 되면은 어쨌든 이제 수주를 받아서 CMO든 CDMO든 생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을 다시 이제 이 제품들을 돌려주고 수출을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매출로 잡히게 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위축이 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일단 반영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좀 중국을 겨냥을 하다 보니까 원료 의약품 같은 핵심 원료 쪽에만 좀 부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완제 의약품은 좀 낫지 않을까, 바이오 시민은 좀 낫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했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은 이 품목별 관세에 대해서 관세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확인을 또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원료의약품뿐만 아니라 완제의약품, 거기다 백신, 항생제 같은 모든 제품에 대해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관세라는 이런 악재가 품목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제약 업종 내에서 섹터를 가리지 않고 다 현재 악재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은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강세를 보였던 부분들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제 뭐 해리스가 되던 트럼프가 되던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인데 어쨌든 관세라는 리스크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되면서 좀 반대로 반응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관망을 해야 될 이유가 나타났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첫 번째 질문은 관세에 대해서 물론 부정적인 단어는 맞지만은 네네.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지 않았냐, 예전만큼 그 시장의 민감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냐라는 측면에서는 오늘의 반응이 좀 강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네네. 어떤 의견이세요? 맞습니다. 이 관세라는 게 뭐 오늘 얘기가 처음 나오는 게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꾸준히 얘기 나왔었던 네. 부분들이고 그리고 저도 이 시간을 통해서 뭐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더 관세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지금 다른 품목들을 봤을 때 지금 이제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도 25%안 한다 그랬다가 결국 25%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약 섹터 같은 경우도 어떤
형태로든 어떤 수치로든 일단 할 수밖에 없다라는 된다.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반응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하는 거잖아. 네. 요게 아마 제가 봤을 때 심리적으로 좀 더 크게 좀 작용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2주 내에 발표를 한다고 했으니까 발표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밀릴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눈치를 보면서 네네. 횡보 구간을 나타냈다가 오히려 발표가 되면은 이 재료 소멸로 상승을 할 것인가 따라서 현재의 조정을 기회로 활용할 건지 아니면 지금은 좀 관망을 해야 될 건지 투자 판단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관망을 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지켜보자. 네. 왜냐하면은 그냥 이게 관세가 그냥 리스크라는 차원에서 볼게요.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감안하고 시장 참여자들이 공격적으로 바이오를 사줄까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렇기 때문에 팔지는 않더라도 안 살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어쨌든 주식이라는 게 어떤 호재가 있고 어떤 악재가 있다고 할게요. 어디에 반응할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반응을 하더라도 결국 사에 올라가고 팔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관세라는 리스크를 앞두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나는 괜찮게 보고 매수를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사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파는 게 아니라 안 산다라면은 네. 요것도 결국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소위 말하는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이 돌아서줄 만한 어떤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면은 그때 가서 같이 한번 참여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삼성 바이오로스 같은 경우는 되게 좋게 판단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뭐 좋게 보더라도 뭐 실적적으로 그러면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결국 좋게 나왔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하진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슈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봤을 때 바이오는 호재보다 악재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굳이 다른 사람들이 사지 않는데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 않는데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좀 지켜보자. 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제약바이오는 좀 관망을 해보자. 네. 상황을 지켜보자. 첫 번째 포인트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넘어가 보시죠. 이번에는 매를 맞았으니 좋은 쪽도 한번 봐야죠. 항공 섹터 볕이 들고 있습니다. 환율, 유가, 그리고 여행객 수 전체적으로 영업 환경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오늘 대형 항공사들 LCC 할 것 없이 전반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일시적인 호재, 중장기적인 호재, 그리고 현재 주가의 위치 다 감안해 봤을 때 어떤 식의 결론에 도달할지도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일단은 좋은 참고가 될 만한 부분은 일단은 오늘은 좀 얘기가 조용할 거예요. 신재생. 최근에 네. 하나솔루션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쵸. 한동안. 그죠? 근데 지금은 약간 좀 조용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은 그 하나솔루션이 속해 있는 태양광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부각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그런 정도 기간에 순환매 대응을 일단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일단 결론부터 지어놓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은 그러니까 꼭 대형주가 아니더라도 길게 갈 만한 주도 섹터가 최근에 와서 좀 부재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조금 전에 바이오 얘기할 때 7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이오가 쭉 주도주 역할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12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조선 방사에 쭉 이어가지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런데 4월 달 들어와서 보게 되면은 정책 테마가 강세를 보이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누가 이렇게 꾸준히 이끌어준다는 그런 느낌은 사실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순환매가 이전보다 더 짧아졌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좋은 예가 최근에 신재생 관련돼가지고 뭐 풍력도 그렇고 태양광도 부각이 됐었지만은 길게 가지 못하고 짧은 순환매로 끝이 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항공주 같은 경우도 여름철 성수기가 왔는데 일단은 최근에 했던 그 흐름을 봤을 때 1차적으로는 먼저 단기적인 어떤 순환매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난 이후에 추세를 지켜보고 조금 더 끌고 가주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성수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 소비주 엔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카테고리로 시장에서 계속 끌고 가줄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조금은 조심스럽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를 계속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계속 끌고 간다. 그러면은 일단 1차적인 아이디어는 투자 아이디어는 계속 끌고 간다는 관점에서 보는 게 맞지만 시장에서 어쨌든 테마가 됐던 업종이 됐던 섹터가 됐던 이 것들을 계속 끌고 가지 않고 좀
짧은 기간으로 가져가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는 먼저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좀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먼저 좀 감안을 해보시고, 근데 중요한 거 긍정적인 것들은 어쨌든 이제 중국 소비주 항공주도 어쨌든 LCC도 소비자라고 볼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뭐 엔터에 이어서 이제 항공주까지 이런 분위기가 확장이 되게 된다면 앞으로 면세점도 그럴 수가 있고 여행도 그런 분위기가 옮겨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말씀하셨듯이 이제 환율, 유가, 거기다가 군용기 MRO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게 되면서 분위기가 한순간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잠시 얘기가 세자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이오 같은 경우도 그런 식으로 이제 오늘 항공주처럼 이렇게 분위기를 바꿔줄 만한 이렇게 주도 섹터로서 힘을 한번 실어주게 된다라면은 그런 흐름이 나오기 전까지만 일단 참아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최근에 보니까 일본 쪽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일본 노선 이용객이 888만 명인데 코로나 이전 2019년 대비해서 16%나 증가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에어부산, 진에어 이런 종목들이 최상위에 올라와 있는 이유가 그런 연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대장은 누가 결정한다 그랬죠? 시장에서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대한항공, 에어부산, 진에어가 탑3로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서만 일단은 하나솔루션 대응했던 것처럼 이 세 종목 내에서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대응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군용기 MRO. 근데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미국 F-15라든지 이런 그 군용기에 대해서 이 MRO 사업을 그 정비창 역할을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군용기 MRO 관련돼가지고 대한항공이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 MRO 같은 경우도 흐름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대한항공을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환율, 유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업종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게 되면은 그 속에서 어떤 종목을 결정해야 될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시장에서 에어부산, 진에어라고 결정을 했는데 내용을 찾아보니까 일본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발생했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 또 이게 매출과 연결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부산, 진에어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한항공, 에어부산, 진에어를 요 세 종목으로 일단은 하나솔루션 그랬던 것처럼 한 일주에서 한 2주 정도 흐름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단기 중에 어떻게 대응하라는 얘기냐라고 여쭤볼 수가 있는데, 진에어 기준으로 한번 말씀드려보게 된다면은 차트적으로 보게 되면 진에어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241선이 추세적으로 계속 저항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화면 보시면은 요 하늘색 선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하늘색 선이 많이 갈 것도 없고, 작년부터 보더라도 작년 4월달 돌파가 안 됐거든요. 작년 6월달 돌파가 안 됐고, 그리고 작년 11월달 같은 경우 돌파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간에서 어쨌든 환율, 유가 이슈로 해가지고 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1차적으로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냐, 1,500원, 241선이는 1,500원까지 일단은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돌파가 되게 된다라면은 좀 그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좀 길게 가져갈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여기서 또 작년에 그랬던 것처럼 저항을 받게 된다라면은 단기적인 대응을 일단 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어찌 보면 투자 전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한항공 구체적으로 전략 주셨는데요. 종목은 3개로 압축을 합니다. 대한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그리고 대응 전략에 있어서는 지금 좀 급등이 나왔으니까 따라간다 하더라도 업사이드 한 10% 정도 보시고요. 이렇게 추세적으로 1차 돌파하면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스텝 바이 스텝 이 대항공주들을 단기간 내 정도는 좀 끌고 가볼 수도 있지 않을까. 앞서서 하나솔루션의 패턴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주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오늘 봐야 될 마지막 포인트는요, 원전입니다. 이쪽도 우리가 쉬는 사이에 악재가 나왔죠. 체코의 브루노 법원에서 두쿠버니 원전 사업 분계약 체결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 체코 원전은 상당히 가는 길이 험난한 것 같아요. 될 듯, 안 될 듯, 될 듯, 안 될 듯.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마지막 허들 넘었다 했는데 이런 변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원전주들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이거 큰 악재일까요? 이제는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되든 안 되든 이제 호재로서의 영향력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게 중요한 거군요.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호재가 만약에 나타났다 칠게요. 그러니까 그냥 체코 원전, 이 두쿠바니 원전 이걸 예를 들게요. 이걸 할 가능성이 있다. 바로 계약 체결돼버리고 바로 추진한다.
그러면 이게 호재로 상당히 스펙타클하지 않겠습니까? 과거 그렇죠. 이제 UAE 바라카 원전을 예를 들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계속 비밀로 가다가 우리가 계약을 잡았다, 수주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서 주가 빵빵 날아갔었잖아요. 근데 체코 두코바니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저도 2023년도도 계속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된다. 이러면 호재로서 영향력이 처음 100%만큼 그게 다 반영이 될까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이제는 이게 되더라도, 앞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주가 반응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래요.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이걸 가지고 얼마만큼 주가를 이렇게 띄울까. 이게 목적인데, 이 호재라는 이 이슈가 정말로 100% 신선도가 높은 만큼의 어떤 정말 따끈따끈한 이슈다. 이러면 강하게 반응을 하지만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계속 얘기가 되게 되면서 반영이 되고 하게 되면은 결국 호재로서의 어떤 영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체코 원전 같은 경우는 앞으로는 기대감을 예전보다는 많이 낮춘 수준에서, 혹시라도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다라면은 이전보다는 많이 그 기대치를 낮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앞으로 얼마가 되고 어떻게 되고에 대한 부분들을 아마 관심도가 앞으로 많이 낮아지게 될 겁니다.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난주 이제 금요일이죠? 금요일 같은 경우도 원자주가 좀 강했었잖아요. 강했었는데 그거보다 덜할 가능성도 일단 염두에 두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요게 참 웃긴 게, 어쨌든 브루노 법원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본계약 체결 중단 명령을 했거든요. 명령을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의 EDF가 수주 과정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이거를 기반으로 소송을 제기할 겁니다. 소송을 제기할 건데,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데, 만약에 계약이 체결돼 버리게 되면은 혹시라도 EDF가 소송에서 이기게 된다면 돌이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브루노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했다 그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다라면은 시간이 더 걸릴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걸리게 된다라면은 결국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언제 되는 거야? 결국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언제 되는 거야? 이런 심리가 반영이 되게 된다라면은 이건 호재로서 영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다 보니까 이제는 원전 내에서도 이제는 두커마니 원전은 조금 이제 지나간 이슈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SMR 쪽을 이제는 앞으로 기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문득 좀 들더라고요. 오늘 원전 섹터 내에서도 보시면은 한전산업, 보성파워텍, 우리기술, 한신기계, 한전기술, 대우건설, 두산에너베이트 이런 것들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반면에 또 올라요. BHI, 현대건설, 한국전력, 금연그린파워, 성공밴드, GS건설, 일임코리아 이런 것도 오르거든요. 네. 근데 똑같은 건설사인데 대우건설은 하락을 하고 있고, 대우건설 3% 하락이거든요. 근데 한대건설은 도리어 오릅니다. 오늘 5% 올라요. 이런 반대 현상이 나오니까 뭐냐면은 결국 어디로 주력을 하느냐, 요 차이 때문인 거거든요. 물론 대우건설도 SMR을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일단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웨스팅하우스하고도 MOU를 체결한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제 엑스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뉴스킬 파워라든지 이쪽에 이제 SMR을 건설하게 되면은 거기에 시공을 현대건설이 맡을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봤을 때 대우건설과 현대건설의 모멘텀이 소위 말하는 경수로 원전이냐, SMR이냐, 요거에 따라 현재 차이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현상이 아마 앞으로는 더 심해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지금 이제 핀란드라든지 그리고 여타 유럽 원전 같은 경우는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 웨스팅하우스가 누가 손을 잡았냐면은 현대건설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앞으로는 이 원전 같은 경우도 어떤 모멘텀이 있느냐, 웨스팅하우스, 현대건설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있느냐, 아니면은 SMR 관련돼가지고 모멘텀이냐.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일단 뉴스켈 파워 쪽하고 이제 원전 주기에 대한 부품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체코 원전 모멘텀이 소실되고 나면은 아마 뒤늦게 아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엑스에너지라든지 그리고 뉴스킬 파워 요쪽 SMR 모멘텀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조금 시간을 두고 일단 보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도 좀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을 보는 새로운 시각을 좀 제시를 해주시네요. 두코바니 더 이상 보지 마시고요. SMR 쪽이냐 아니면은 이 웨스팅하우스 쪽으로 또 수주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오늘
흐름이 장 초반에 9% 개파락 출발했다가 지금 낙폭을 모두 다 만회한 양봉이고 네네. 수급적으로도 외국인이 전에 없이 많이 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 시그널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판단을 해주신다면요. 그렇죠. 오늘 하락한 것만 출발할 때 하락한 것만 보게 되면은 두산 엘리베이터는 하면 안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 건데 아마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그리고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락 출발했지만은 이렇게 회복을 시켜 나가는 것들은 결국 제가 봤을 때는 SMR 이 모멘텀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끝나지 않았다. 네네, 그렇죠. 네. 일단은 뭐 두커만이 원전도 되면 좋겠지만은 이미 안 됐으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좀 판단하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아래 꼴을 대고 올라오고 있지만은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이런 노이즈가 생겼지만 될 거다 이런 심리가 일단은 반영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앞으로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못 갈 것이 아니면은 단기적 끝이 날 것인가 이 부분은 어차피 경순 원전 같은 경우 1차적 수주를 받니 못 받느냐 그게 관건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1차적 수주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한전기술 같은 것들은 단기적 끝이 날 가능성이 높은 것들이고 하지만 거기에 그 원전 주기에 들어간 이런 장비를 만들고 있는 그 원전 주기 이런 것들 주기기를 만드는 뭐 두산 에너빌티 같은 경우는 좀 달리 봐야 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공부할 게 좀 더 많아졌다. 그러니까 원전 섹터에서 아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원전 섹터에서 어떤 것을 접근할지에 대한 공부할 거리가 조금 더 많아졌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납득이 되네요.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원전 섹터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사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